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함수의 치역이 집합 y랑률을 구하여라. 먼저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 될 것 같아. x는 원소가 지금 4개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작성되고 y는 1, 2, 3, 3개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부등호만 있으면 증가함수라고 했죠, 제가. i보다 j가 크면 fi보다 fj가 크다. 증가함수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제가 조합, 컨비네이션을 떠올려 달라고 했고, 하지만 얘는 등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조합 떠올리셔야 된다라고 했죠. 같음으로 허용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합이랑 순열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적절한 어떤 개수를 세는 게 순열이라고 하면 조합은 그냥 한 방에 나와야 됩니다. 관계식 외웠어? 3H4지. 3H4. 이게 공효의 개수, 정효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공역 원소 3개 중에 제가 중복을 허락하여 4개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3H4라고 하죠. 그럼 4번 선택하는데 얘 1번, 얘 2번, 얘 1번 선택하려 하면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가 자동으로 하나씩 결정이 돼요. 맞죠? 지금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얘가 화살표 2번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조건 만족하지? 더 이상 다르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x값이 커지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같거나 커야 되니까 1은 1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선택할 때마다 화살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3H4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함수의 개수죠. 그럼 중복조합은 둘이 더하고 빼기 1, 6C 4로 구하면 되고 우리 계산할 땐 6C 2로 구할 거고 얘가 15가지 나오겠지. 15가지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예요. 근데 만족시킬 때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 함수 1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야. 조건부 확률이지. 전제 조건이 바뀐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치역이 집합 Y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집합 Y일 확률. 그럼 뭐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치역이 집합 Y가 되려면 1, 2, 3이 적어도 하나씩은 원소를 받아야 되죠. 한 개 이상 화살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밖에 없어요. 얘가 2번 선택되고 한 번 선택되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겠고 2가 2번 선택되고 한 번 선택되면 화살표가 2, 3이 1로 나가겠고 한 번, 2번 선택되면 3, 4가 1로 나가겠고 세 가지밖에 없지. 치역이 1, 2, 3이 되는 함수가 그냥 15분의 3이네요. 15분의 3이면 5분의 1 나오겠지. 5분의 1. 자, 됐습니까? 20번. 자, A팀과 B팀을 포함한 7개의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축구 시합을 하려고 한다. A팀은 1회전에서 부정수로 결정되어 있다. A팀의 자리는 지금 결정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대진표를 만들어 시합을 할 때 A팀, B팀이 시합할 확률을 구하여라. 자, 시합할 확률이 지금 시합하는 경우만 생각할 겁니다. 시합하는 경우만 생각할 텐데 크게 나누면 이게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랑 어디 뭐 중국이나 일본이랑 축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B팀이랑 경기를 하려면 B팀이 이쪽에 속하는 경우가 있겠고 이 둘 중에 하나 B팀이 맞은편 조에 속하는 경우가 있겠지. 상황은 두 가지야. 상황은 두 가지니까 만약에 그럼 지금 B팀이 이쪽에 속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B팀이 이쪽에 속할 확률? 3분의 1이지. B는 이 6자리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나 여기 들어가면 이 A랑 같은 조에 속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는 B가 A랑 같은 조인 경우 정확하게는 뭐 같은 조는 아니고 A가 부전승인데 뭐 아무튼 지금 A는 혼자 있으니까 부전승으로 여기 올라가 있어요. B는 B가 A와 같은 조면 여기 들어갈 확률 자체가 3분의 1이죠. 6자리 중에 2자리니까. 그럼 B가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갔어.
상대는 누군지 상관없어. 일단 B는 이겨야지 A랑 경기를 하겠죠. B는 이겨야 됩니다. 상대팀을. 맞죠? 이런 케이스로 경기를 하는 경우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B가 다른 조에 있을 때, 편의상 다른 조라고 부릅시다. B가 A와 다른 조면 이쪽 어딘가 있을 때, 이쪽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어. B가 이겨야 되는 횟수는 똑같습니다. 뭐 B가 이쪽에 있다. 그럼 B가 저쪽에 배정받을 확률 자체가 3분의 2고요. 그러니까 공 추첨을 한다라고 했을 때 B가 여기 들어갈 확률이 3분의 1이고 이쪽 들어갈 확률이 3분의 2라고. 나머지 네 팀 중에 하나. 그럼 B는 몇 번 이겨야 A랑 만나겠니? 이 상대도 이겨서 올라가야 되고 다시 여기서 이겨서 올라온 상대도 이겨야 여기까지 가겠죠. 그리고 결승에서 만날 겁니다. 자, 그러면 B는 2번 이겨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지. 아, 잠깐만. 아, A도 올라가야 되죠. 죄송. A도 결승전에서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싸우고 올라온 애를 이겨야 되지. 그럼 얘는 B가 2번 이김. 얘는 A가 이기는 경우. 이 모든 조건이 만족이 돼야 A랑 B랑 경기가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계산을 하진 않겠으나 뭐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6분의 1이고요. 이거는 12분의 1이죠. 더하시면 4분의 1 나오겠네.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니까. 됐습니까? 자, 6-25번. 자, 비행기의 각 엔진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얘기는 뭐 다른 엔진이 고장나든 말든 다른 엔진의 활동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표현이고, 반수 이상의 엔진이 작동할 때 비행기가 안전하게 비행한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정상이면 된대. 한 개의 엔진이 비행 중에 정지할 확률을 P라고 하자. 엔진이 2기인 비행기가 4기인 비행기보다 안전한 것은 P가 어떤 범위에 있을 때인가? 자, 지금 엔진이 2기인 비행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확률을 구해봅시다. 엔진이 2개인데 비행기가 안전하려면 둘 중에 하나만 정상이면 되지. 둘 다 정상이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뭐 엔진을 제가 편의상 A, B라고 했을 때 둘 다 정상이어도 되고, 얘가 정상, 얘가 B꾸여도 되고, 얘가 B꾸고 얘가 정상이어도 됩니다. 근데 정지될 확률을 구할까? 안전한 거보다 정지하는 경우를 어느 걸 구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정지하는 경우 구합시다. 이거 케이스가 너무 많네. 비행 정지? 엔진 정지가 아니고. 그러면 엔진이 2기인 비행기가 정지하려면 둘 다 엔진이 꺼져야 되지 않아? 둘 다 엔진이 꺼져야 됩니다. 그냥 XX예요. 요 상황. 이 아주 불쌍한 상황. 근데 엔진이 정지할 확률은 각각이 독립이고 P라고 했으니까 둘 다 정지될 확률은 P제곱이죠. 이게 엔진 2기인 비행기가 정지될 확률. 근데 엔진이 4기인 비행기래. 얘래. 얘는 엔진이 4기인 비행기가 정지가 되려면 적어도 엔진이 몇 개 이상이 고장 나야 되니? 3개가 고장이 나거나 4개가 고장이 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3개가 고장이 나는 케이스가 이렇게도 있겠고, 그냥 표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도 있겠고, 이렇게도 있겠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아니야?
그러면 엔진이 4개인데 3개의 엔진이 고장날 확률은 4개 엔진 중 3개 고장입니다. 고장 확률이 P고요. 고장하지 않을 확률이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 1이고요.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재수도 없이 4개 다 고장날 때도 있겠죠. 얘는 쉽네. 4개 다 고장나려면 P 4제곱이죠.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니? 맞죠? 그럼 얘는 엔진이 2개인 비행기가 고장날 확률이고 엔진이 4개인 비행기가 비행 정지될 확률입니다. 2개인 비행기가 더 안전하려면 얘가 더 클 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같거나 커질 때, 같거나 클 때, 클 때. 이건 엔진 2기가 비행 정지되는 경우예요. 이거 둘 다 정지되는 경우 확률 구한 거야. 근데 2기인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얘기는 얘가 더 불안정할 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 4차 부등식. 자, 얘는 4고 그러면 4p 세제곱 얘랑 곱하면 4p 세제곱이고요. 1제곱은 하나만 하고 마이너스 4p 4제곱이고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p는 뭐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양변 제가 p제곱으로 나눠도 되겠죠. 자, 이거 뭐 다 왼쪽으로 넘깁시다. 3p 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1이 0 미만. 자, p가 3분의 1 초과 1 미만이면 되겠지. 됐습니까? 먼저 안 푸신 분은 제가 넘길 때 문제 좀 잘 읽어보시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로의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8cm, 뭐 5cm, 10cm 다 주어졌고 직육면체 6개의 면에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각 면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잠깐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일단은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를 색칠하는 방식으로 제가 할게요. 그럼 윗면 아랫면을 먼저 색칠하겠습니다. 아래 위를. 아래 위를 색칠할 텐데 6P이니 6C이니 6C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고정시키기 전이니까 빨강, 파랑을 칠하든 파랑, 빨강을 칠하든 뒤집으면 똑같은 거지.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럼 6개 중에 2개의 색깔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색깔 다 쓴다라고 했어. 이거는 위아래 색칠하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돼. 색칠을 했어 그럼. 예를 들면 제가 2가지 색을 파란색, 빨간색을 골랐다고 합시다. 색칠했어요. 이제 옆면 색칠하면 되지. 옆면 색칠해야 되는데 옆면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4가지입니다. 4가지죠. 4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면이 원순열이니? 일단은 원순열로 간주해야 되지. 일단은 원순열로 간주해야 되는 게 회전하면 같은 모양이 나오잖아.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옵니다. 옆면이 어떻게 생겼니? 자, 옆면을 제가 한번 그려볼까? 팔, 5, 8, 5. 제가 옆면을 뭐 펼쳐서 전개도를 만들면 이런 형태가 되잖아.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돌려서 회전하면 다 일치하는 겁니다. 제가 원순열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일단 회전에서 같은 배열이 나오는 애들이면 무조건 원순열로 간주하라고 했죠. 원순열로 간주하고 구하면 몇 팩 곱해야 돼? 색깔 4가지 옆면에 색칠하는 거? 3팩이죠. 4-1팩이니까
일단 얘는 원순열로 간주하고 구한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모양이 나오면 그만큼 갖다 곱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모양이 몇 개 나올까? 그럼 만약에 색상을 1, 2, 3, 4라고 했을 때 1, 2, 3, 4 이렇게 칠한 거랑 1, 2, 3, 다시 4 이렇게 칠한 건 다른 모양이죠. 다른 모양입니다. 근데 한 칸 더 밀려서 1, 2, 3, 4 칠하면 첫 번째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같은 면에 같은 색깔이 칠해지죠. 이 넓은 면이 1, 3 칠해지는 거 아니야? 이 경우는. 그럼 다른 모양이 몇 개만 나와? 2개만 나오죠. 그냥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12 곱하기 15니까 아마 180 나오겠네요. 됐어요? 자, 34번 여기는 사실 확률과 통계가 이 완벽하게 와닿기가 어려워. 근데 그 풀어내가는 과정을 그냥 좀 숙지하시는 게 좋아. 어떤 약간 좀 달라요. 다른 과목이랑. 자, 배낭 여행을 하는 30 안 해도 된다고 그랬지. 누가 누굴 선택하는지 헷갈렸나 보다. 자, 6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 점검하여 점검표에 표시하라고 한다. 위생 상태가 양호하면 동그라미, 보통 세모, 분량 X.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양호한 6개 음식점. 음식점이니까 뭐 당연히 다 다르겠지. 자,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인 경우보다는 전체에서 2개 이하인 경우를, 아니 1개 이하인 경우를 빼는 게 낫지 않겠어?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의 반대를 전체에서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의 반대는 양호한 음식점이 1개 이하. 그죠? 양호한 음식점이 1개 이하.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잘 보시오. 전체 경우의 수를 잘 구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확률 시간이 아니야. 경우의 수야. 그럼 내가 점검자다라고 했을 때 A, B, C, D, E, F 각각의 점검표에 작성할 수 있는 기호는 몇 가지지? 3가지입니다. 양호나 보통이나 분량. 3가지밖에 없죠.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적어야 돼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얘도 셋 중에 하나 적을 거고 얘도 셋 중에 하나 적을 거고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적을 테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6제곱 나오겠죠?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729겠지. 근데 양호한 음식점이 1개 이하다라고 하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양호한 음식점이 먼저 1개인 경우랑 하나도 없는 경우 0개인 경우를 제가 분리해서 구해볼게요. 1개면 일단 양호한 음식점 하나는 골라야 되지 않아? 그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 6시 1이 되겠죠. 하나 골랐어. 나는 가봤더니 A는 양호해. 근데 나머지는 다 불량하고 보통이나 불량이에요. 여기는 보통이나 불량. 세모나 X, 세모나 X, 세모나 X, 세모나 X, 세모나 X니까 내가 적을 수 있는 나머지에 적을 수 있는 게 2의 5제곱이죠. 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적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양호한 음식점이 하나도 없다. 글러 먹었다. 얘는 이 6군데 다 뭐만 적어야 돼? 세모나 X만 적어야 되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에서 이거 2개 빼주면 되겠죠? 자, 뭐 이렇게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니? 하나는 64고 하나는 32에 6 곱했으니까 192네. 64 더하기 192를 729에서 빼면 될 것 같습니다. 473 나온대. 됐죠?
자, 여기 중복 순열까지는 사실 뭐 제가 그냥 적절히 곱의 연산으로 구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개수부터는 몇 가지 대표형을 한번 살펴볼게. 1학년 과정으로 풀리는 문제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순열과 조합 수준으로. 여기 첫 단어는 그래. 자, 5개의 숫자 5, 6, 7, 8, 9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일단 쓴 거 또 쓸 수 있다는 얘기고,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다.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짝수인 비밀번호의 개수는 4자리. 근데 여기는 일단 짝수가 와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 자리에는 뭐나 뭐가 반드시 와야 되죠? 6이나 8이 반드시 오면 되지. 여기는. 자, 그럼 6이나 8이 오면 되니까 2개 중에 하나 골라서 마지막 자리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되지. 근데 5네 또 와도 된다며. 여기 올 수 있는 애도 4가지, 4가지, 4가지. 아, 5가지. 죄송. 5가지, 5가지, 5가지.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냥 뭐 간단하게 250 나옵니다. 125 곱하기 2니까. 자, 그 다음 함수의 개수. 뭐 여기도 다 제가 볼 때는 할만할 것 같고, 59번 정도만 볼게.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뒤에 나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는 뭐 간단해요. 자, 두 집합 x는 1, 2, 3, 4, 5, y는 a, b, c, d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둘이 더했을 때 정의에게 속하는 원소의 합이 7이면 둘의 함수값은 같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합이 7이 되는 경우가 1, 6. 근데 1, 6은 없습니다. 그죠? 2, 5. 그 다음에 3, 4. 이거밖에 없지. 그러면 x1이 2고 x2가 5. 둘이 더하면 7이니까 둘의 함수값은 같다는 얘기죠. f2랑 f5는 같아야 되겠고, 마찬가지 이유로 f3이랑 f4도 같으면 되죠.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래. 지금 x가 원소가 1, 2, 3, 4, 5고 a, b, c, d인데 f2랑 f5는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니까 얘네가 일단 나머지를 생각을 해볼까? 나머지는 뭐 있죠? 1은 아무데나 가도 되죠. 1은 조건이 없습니다. f1은 선택 가능한 게 4가지예요. 그 다음에 f2랑 f5는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아무 조건도 없잖아. 1대1 함수나 이런 조건도 없습니다. 함수값이 같기만 하면 돼. 그럼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f3이랑 f4도 함수값이 같기만 하면 되니까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뭐 중복조합 굳이 파이라는 기호 쓸 필요도 없이 3번 곱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 책이 우리 개념고사보다 좀 쉽지 않니? 아닌가? 안 물어봐야지. 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넘어갈게요. 저는 한번 시켜볼까? 71번 한 번만 풀어봐. 71번. 이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8개의 계단을 한 번에 오르는데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2계단밖에 못 오르는데 맨 위에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한 명은 다리가 짧아서 그냥 한 칸씩 이렇게 오르는 방법 하나 있죠. 근데 한 번 폴짝 2칸 뛴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맞습니까? 2칸 간 후에 한 칸씩 6번. 그 다음에 2칸을 2번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8계단을 갈 수도 있고 2칸을 3번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칸을 4번으로 게임 끝. 결국 케이스는 이거밖에 없지. 근데 각각의 가지수를 봤을 때 얘는 한 가지입니다. 그냥 한 칸씩 쭉 가야 돼. 한 칸씩 쭉 가야 되는데 얘는 2칸을 맨 처음에 2칸을 갈 수도 있지만 2번째 갈 수도 있죠. 2번째 갈 수도 있습니다. 얘는 결국은 6개, 이 하나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있겠지. 그럼 지금 전체 문자가 7개인데 1이 6개가 같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볼게요. 물론 조합으로 푸셔도 돼. 조합으로 풀면 하나, 둘, 셋, 넷, 다,
7자리 중에 2칸 올라갈 자리 하나만 선택하면 되죠. 7C1로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단원이니까 1, 6개, 2 하나 배열하는 방법은 7팩 나누기 몇 팩? 6팩.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잖아. 자, 얘도 컨비네이션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중에 2칸 올라갈 자리 2개 선택하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순열 단원이니까 이 2개, 1, 4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6팩 나누기 1, 4개, 2개니까 이렇게 되죠. 자, 어떻게 구하시던지 간에 7가지 나오지? 똑같은 방법 나오지? 얘는 컨비네이션으로 구한다면 5개 중에 2칸 뛰어 올라갈 자리 3개 선택한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5개인데 2가 3개로 같고 1이 2개로 같으니까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어차피 이 중에 나중에 수능 과목을 선택하시는 분은 둘 다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합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렸고 얘는 한 가지밖에 없죠. 이거 다 더하시면 되겠지. 몇 개니? 둘 더하면 12, 19, 34인가? 네. 34 나오네요. 그죠? 컨비네이션으로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문제를 내도 상관없다라는 거고 여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제가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얘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갑자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자,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C가 D보다 앞에 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C가 D보다 앞에 온다는 얘기는 이웃한다는 말이 아니야. 이웃한다는 말이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붙어서 앞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C가 D보다 앞에 온 거 맞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순서가 정해진 거 아니야? C랑 D는?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무조건 C는 D보다 앞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저도 얘는 관점을 2가지로 볼게. 잘 봐. 얘를 조합으로도 풀 수 있고 순열로도 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합으로 푼다라고 하면 결국 제가 5개를 일렬로 배열할 거 아니야? 첫 번째, 여러분들 1학년이다. 근데 C가 D보다 앞에 온다라고 하면 제가 2자리만 선택하면 무조건 왼쪽에는 뭘 적으면 돼? C를 적으면 되겠지. 무조건 왼쪽에는 C를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다. C는 무조건 왼쪽에 적고 D는 적으면 되겠지. 그 다음 나머지 문자 3개는 여기다 배열하면 되죠. 3팩. 자, 1학년이라면 이렇게 구하셔야 되는 게 맞고 확률과 통계라면 이건 조합을 이용한 거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건 그냥 두 놈을 같은 놈으로 간주하는 거야. 동그라미라고. 그러고 동그라미 2개랑 CD 빼고 A, B, E를 배열을 하는 거죠. 얘를 배열한 다음에 동그라미 중에 앞에 오는 애는 C, 뒤에 있는 애는 D를 배열하면 되겠지. 아이디어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B, E. 그러면 앞에 있는 애 C, 뒤에 있는 애 D 적으면 되잖아.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푼다라고 하면 결국은 5개를 나열할 건데 2개는 같은 거니까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래도 60개 나오겠고. 자, 두 관점 다 이해돼?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앞에 온다. 이웃한다라고 조건이 있으면 그냥 붙여놓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앞에 온다라고 하면 순서가 정해진 거니까 조합의 관점으로 풀 수도 있고 순서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그냥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왼쪽에 보내면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 수도 있고요. 자, 됐어요? 그럼 2개 짬뽕한 거 하나만 해봅시다. 74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74번.
금방. 이번에는 순서가 정해진 애가 두 개죠. A는 2보다 앞에 오고 A, 2에 관한 어떤 조건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B는 D보다 앞에 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결국은 문자가 6가지인데 조건이 없는 애는 C, F네요. 얘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 이걸 조합으로 푼다라고 하면 6개 중에 2개 골라. 6자리 중에 2개. 여기 골랐어. 그 다음에 A는 2보다 앞에 와야 되니까 A, 2 배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자리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골랐다. 이렇게 오겠고 그럼 남은 자리 2개에는 CF 배열해야 되니까 2팩.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고요. 그냥 구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 1번 방법을 여기서 단원에서 추천하진 않고 두 번째는 그냥 얘는 동그라미 2개 얘는 네모 2개라고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배열한 후에 동그라미 중에 앞에 오는 A, 네모 중에 앞에 오는 B를 그냥 쓰시면 되죠. 자동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6팩 나누기 2팩 2팩이 되겠지. 얘도 180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자 됐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최단 거리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쉬웠죠. 일단 A에서 B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가려면 오른쪽이랑 위로만 가야 되지. 오른쪽이랑 위로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갔다 왼쪽으로 가거나 올라갔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무조건 이 방향이나 이 방향으로만 가야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 나올 것 같아. 근데 얘는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라고 했어요.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한 번만 해볼게. A에서 일단 P까지 최단 거리를 가려면 이 사각형을 넘어가면 안 되지. 이 사각형을 넘어가면 P로 가려면 다시 내려오거나 이렇게 가면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최단 거리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몇 번 가야 되니? 4번. 위로는 2번.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제가 A라고 표시하기로 하고 위로 가는 걸 B라고 표시하면 결국은 A를 몇 번? 4번. B를 2번 나열하는 방법이랑 똑같죠. 왜냐하면 최단 거리로 가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도 결국 오른쪽으로는 4번 가고 위로 2번 가는 거지. 얘를 배열하는 방법이랑 똑같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걸 배열하는 방법이랑 똑같으니까 6팩 나누기 4팩 2팩 하면 되겠고요. 몇 개 나와 이게? 15개.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려면 마찬가지 방식이죠. 이 박스 안에서 오른쪽으로 2번 가야 되고 위로 2번 가면 됩니다. 그럼 걔네의 순서를 정해주면 되죠. A, A, B, B의 순서를 정해주면 되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 6, 90까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살펴봤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다음에 가운데 장애물이 있는 경우만 제가 해볼게요. 길이 없거나 장애물이 있다. 자, 사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이 여기서 여기 가는 길에서 지금 어디만 못 거치는 거니? 여기. 여기서 여기 들렸다 일로 가는 그 길을 빼셔도 되고 근데 그러면 장애물이 복잡하게 설치가 돼 있을 때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으니 제가 뭘 찍으라고 했는지 기억나? 진행 방향에 비스듬하게 반드시 지나는 경유점을 찍으라고 했어요. 진행 방향에 비스듬하게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찍는다. 근데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찍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점의 개수는 최소가 되게 찍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고 중복되지 않게 점을 찍어내셔야 됩니다. 점의 개수는 줄여주시고 중복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중복이 되면 우리의 이 모든 고통스러운 행위가 다 의미가 없어지니까 지금 A에서 B는 결국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럼 비스듬하게 점을 최소로 찍는다면 점 몇 개를 찍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4개가 좀 좋을 것 같아. 여기나 이 4군데 중에 한 군데는 뭐야 이거? 뭔 냄새지? 왜 냉방이 돼 있어? 냉방? 어쩐지 뭐 이상한 냄새 났지? 나 누가 안 씻고 온 줄. 자. 자,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어떻게 찍을 수도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찍으셔도 되죠. 중복이 안 되게 찍어야 돼. 근데 제가 어떻게든 찍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글러 먹었어요. 이렇게 찍으면 내가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도 통과할 수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 점 통과하고 이 점 다 통과할 수도 있고 계속 중복되는 게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1로 가면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찍으셔야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리고 가장 이쁘게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이 넷 중에 하나는 통과해야만 하죠. 근데 이렇게 찍는 이유가 이렇게 찍으면 A에서 1번으로 가면 2, 3, 4번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최단거리니까. 마찬가지 2번으로 가도 이쪽으로 갈 수 없죠. 3번으로 가도 이쪽으로 갈 수 없고. 문 열면 또 추울 거 아니야. 에? 뭔 소리지?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자, 일단 A에서 1번 가는 길은 몇 개니? 스트레이트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1로 가는 건 좀 암산합시다. 아래로 한 번, 오른쪽으로 4번이니까 5팩 나누기 4팩이지. 5죠, 5. 쉬운 것부터 먼저 구할게. 그 다음에 얘도 4번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지. 그 다음에 2번 들리는 경우면 먼저 이 박스 4번 이동해야 되는데 아래로 3번이니까 4팩 나누기 3팩 세 가지에다가 2번에서 B번으로 간다. 5번 이동해야 되는데 오른쪽 3번 아래로 2번. 그럼 5팩 나누기 3팩 2팩이지. 몇 개야? 여기까지 암산 되고 있지? 아, 죄송. 4가 되겠네. 자, A에서 3번 가는 건 이 박스 또 4 아닙니까?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4고 여기서 1로 가는 거 5번 이동해야 되고 아래로 4번 가야 되니까 5고 나 굳이 식 안 써도 되겠지. 66까지 나오겠네. 5번.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워 보일 거는 85번 정도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85번. 하다가 웃다가 졸다가 지각하다가 숙제 안 내다가 인생이 편안하다. 인생이 편안해. 네, 좀 있으면 상담 전화들 돌려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너무 숙제도 잘하고 너무 아유. 자, 일단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가운데 호수가 있대요. 뭐 호수 위를 날아가거나 헤엄치거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수학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왜 안 돼요? 하지 마. 그냥 안 돼. 문제에 안 써도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 자, 그럼 A에서 B로 최단 거리로 가려면 일단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 근데 위로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쭉 올라가고 여기서 1로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기네. 자, 이건 1번 점이고 이건 2번 점이라고 할게. 여기서는 어떻게 가든지 상관없고 일단 이 꼭대기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고 여기는 내려오거나 할 수는 없어요. 최단 거리니까 직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나고 일로 꼭 가야만 하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만 꼭 지나치면 되지. 그러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뭐 열차를 탈 때 우리 그 개찰구처럼 반드시 지나는 점만 잘 찾아내시면 돼. 중복되지 않게. 오케이, 비스듬한 방향. 지금 여기서 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반드시 지나는 점은 찾으면 안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찍어버리면 여기서 여기 들렸다 여기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 들렸다 여기 가는 거랑 중복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일로 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찍지 말라고. 비스듬하게 여기서 일로 내려와야 되니까. 자, 그럼 A에서 1번으로 가는 거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런 케이스도 있겠고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야. 자, A에서 1번 가는 건 오른쪽 한 번, 위로 5번이죠. 몇 가지니? 식으로 쓰면 6팩 나누기 5팩토리얼이니까 6 나오겠고,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는 건 무조건 몇 개? 1개. 맞죠? 그냥 쭉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에서 3번을 간다. 3번을 간다라고 하면 요 사각형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4팩 나누기 몇 팩? 3팩.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가려면 요 사각형 길을 따라야 되죠. 3팩 나누기 2팩이겠네. 물론 계산이 빠른 분은 더 금방금방 될 거고, 맨 앞이 6이고 24. 24에 3 곱했으니까 72. 자, 뭐 이렇게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A에서 1번 가는 길은 똑같아요. 그냥 계산해서 출발할게. 이거 6가지, 이거 1가지. 자, 2에서 4번 가려면 사각형이 이렇게 되죠. 그럼 오른쪽 2번, 아래로 2번 가야 됩니다. 4팩 나누기 같은 게 2번, 2번. 그 다음에 4번까지 왔으면 쭉 직진밖에 없죠. 최단거리니까. 자, 이거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36네, 6 나오네. 자, 둘이 더하면 108이죠. 다른 점을 찍으셔도 상관없어. 최종적인 결론만 나오면. 근데 점을 무리해서 많이 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까먹을까 봐 여러분들 과제할 때 103번은 안 푸셔도 돼요. 이런 공간 정도까지는 풀 필요 없습니다. 103번 정도까지 풀 필요는 없고, 자, 지금 1단원은 지금 97, 잠깐 여기 또 어려운 문제를 도와드려야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너무 많이 질문이 나오겠네. C스텝에서 평가원 기출은 풀어봐야 되니까 86, 87, 91. 아니면 C스텝에서 막 질문이 쏟아질 것 같아. 다음 주에 3개랑 94. 이렇게 4개만 풀어보세요. 자, 이 C스텝은 좀 어렵죠. 일단 평가원 기출 86번에 나와 있고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서로 이웃한 2개의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이웃하는 2개의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판단을 해야 돼. 곱이 12가 되는 경우는 뭐랑 뭐가 이웃할 때지? 곱이 12가 되는 경우는 저 1부터 6까지 자연수 중에 2랑 6이 이웃하는 경우, 그 다음에 3이랑 4가 이웃하는 경우, 이 2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적어도라는 표현이 없지만 반대로 구하는 편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전체에서 곱이 12가 되는 경우를 그냥 빼겠습니다. 그냥 6명을 나열한다라고 하면 원순열이니까 5팩토리얼이지 6팩이 아니라 6-1팩이니까 자, 그냥 전체를 배열을 한다. 원순열이니까 6-1팩토리얼 5팩토리얼 즉 120까지. 여기서 2랑 6이 이웃하거나 또는 3과 4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 케이스 2랑 6이 이웃한다라고 하면 이 6을 그냥 한 묶음 취급하면 되죠. 나머지 숫자가 1, 3, 4, 5 이렇게 5개죠. 전체 5개의 동그라미인데 얘를 원 모양에 배열한다라고 하면 5팩이야 4팩이야?
4팩입니다. 원 모양의 배열한 첫 번째 2, 6이 이웃하는 경우는 얘는 붙여놓고 얘를 원 모양의 배열하는 거니까 4팩 각각에 따라서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죠. 2팩. 자, 이게 48개가 되겠고 마찬가지 이유로 3, 4가 이웃하는 것도 3, 4를 한 묶음 취급하고 1, 2, 5, 6, 이 5개의 숫자를 배열한다라고 보면 되니까 원 모양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 빼면 되니? 합집합이랑 똑같지. 중복되는 경우, 둘 다 이웃하는 경우 있겠죠. 둘 다 이웃하는 경우는 2, 6도 붙어 있고 3, 4도 붙어 있고 1, 5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이 케이스는 4개라고 보면 되는데 원순열이니까 원 모양의 배열하는 게 3팩,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게 2개, 둘이 자리 바꾸는 게 2개. 자, 이게 24개죠. 그러면 곱이 12가 되는 경우는 1, 2, 6이 이웃하는 경우 48에 3, 4가 이웃하는 경우 48에서 둘 다 이웃하는 경우는 중복되니까 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96에서 24 뺐으니까 얼마야? 네? 72. 72. 답은 이제 저는 반대되는 케이스를 구했으니까 120에서 72 빼면 48 나오겠죠. 저는 이렇게 구하는 게 좀 편한 것 같고. 자, 87번.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9등분한 영역을 서로 다른 9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K 곱하기 7팩토리얼 형태로 표현하여라. 일단 색깔이 9가지래요. 그럼 가운데부터 먼저 색칠하는 게 좋겠죠. 가운데 칠하는 색칠할 색깔 고르는 거. 이게 9C1, 즉 9개 중에 하나 고를 거고 나는 가운데 이 색깔을 칠했다. 그럼 이제 나머지 8개의 영역을 색칠해야 되는데 얘는 회전하면 일치하는 모양은 나오지. 회전하여 일치하는 모양이 일단 나오면 원순열로 간주하고 구한 후에 다른 모양만큼 곱하라고 했어요. 그럼 8개를 원 모양에 배열한다라고 하면 7팩토리얼이죠. 7팩토리얼. 근데 다른 모양이 몇 개나 나올까요? 2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해보시면 돼. 나머지 8개 색은 빼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색칠되는 거랑 1번, 2번, 3번 이렇게 색칠되는 건 다르지. 이 모서리 부분에 색칠된 게 다르잖아. 근데 얘를 한 칸 더 돌려서 1번, 2번, 3번 색칠하면 이걸 90도 회전시킨 거랑 똑같으니까 서로 다른 모양이 주의하실 점은 3개가 아니라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럼 결국은 18 곱하기 7 팩토리얼 꼴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답은 18이 되겠고 맞죠? 앞에 기본적인 문제를 풀었다는 가정하에 저는 지금 해설하고 있고 91번은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진짜 짜증납니다. 근데 안 나올 것 같지만 열나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조건이 더 복잡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세 숫자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수를 택해서 5자리 자연수가 돼야 된다. 일단 5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고요. 숫자는 0, 1, 2밖에 없어. 근데 0이 끼어있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0이 못 오겠지. 자, 그리고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뭐 그냥 순열이다라고 하면 1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나머지를 배열하고 1을 끼워 넣는 방식을 쓸 수 있겠지만 얘는 조금 더 얘기가 다릅니다. 쓴 애를 또 쓸 수 있는, 즉 중복을 허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1을 한 번 쓸지, 2번 쓸지, 3번 쓸지, 4번 쓸지 이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 자, 그럼 저는 당연히 여기서 숫자는 1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1을 안 쓰는 경우. 자, 1을 쓰지 않는 경우에서 그러면 1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거나 자시고 따질 필요가 없죠. 1이 아예 없으면. 1을 안 쓰면 5자리 자연수 중에 맨 앞자리는 무조건 2가 와야 돼요.
0은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다 모아야 되지? 0이나 2, 0이나 2, 0이나 2, 0이나 2 오면 되지. 뭐 중복승열로 표현하면 2파이 4가 되겠고 저는 그냥 2의 4제곱이라고 바로 쓸게. 이게 16가지. 두 번째, 1을 한 번. 자, 1을 한 번 사용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기는 게 1을 맨 앞자리에 쓸 수도 있죠. 맨 앞자리에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자, 1을 한 번 쓰면 맨 앞자리 이렇게 쓰면 나머지는 여기는 0이나 2, 0이나 2, 0이나 2, 0이나 2니까 2의 4제곱 16가지가 있겠고 맨 앞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쓴다. 이 4개 자리 중에 하나 쓴다. 라고 하면 만의 자리는 뭐가 돼야만 하죠? 2가 돼야만 합니다. 0은 올 수 없으니까. 그럼 얘는 관계식이 4개의 자리 중에 하나 골라서 1을 적고 1을 적고 나머지는 또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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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나오겠죠. 둘이 더하면 일단 48가지가 나오고 이거 쉬운 문제 아니야. 자, 이번에는 1을 2번 쓴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위에랑 마찬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1을 맨 앞에 쓴다. 1을 맨 앞에 쓰는데 1은 이웃하면 안 된다며. 그럼 두 번째 1을 적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죠? 여기는 못 적고 세 군데 중에 하나 적어야 되지. 세 군데 중에 하나 1을 적고 나머지는 0이 0이 0이만 적어야 되니까 2의 세제곱. 맞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 1이 맨 앞에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맨 앞은 2가 와야만 하고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나오죠. 여기다 1을 2번 적을 텐데 1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얘는 노동으로 밖에 안 돼. 하나, 둘, 셋 밖에 없지. 3개밖에 없는 거 맞아? 3개밖에 없는 거 맞죠? 1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 둘, 3개. 그 자리에 1을 적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 자리 중에 하나 골라서 1, 1 적으시고 0이 오면 되고 0이 오면 되고.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두 개의 합은 36이고요. 이거 두 개의 합은 48이고 아직 다 구한 거 아니야. 얘는 16개고 네 번째는 1을 몇 번 쓸 수도 있습니까? 3번. 이게 맥시멈이지. 1을 4번은 적을 수가 없어요. 1끼리 이웃하지 않으면서. 그럼 얘는 이렇게 숫자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0이 0이 4개. 자, 그러면 16, 48, 36, 4개 더하면 되겠네. 자, 둘이 갖다 더하면 40이고 얘 더하면 56이고 뭐 얘랑 더하면 104 나오나요? 네, 104 나오네. 됐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5번에 있고 저는 이 문제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자주 나와요. 응? 왜? 왜? 자, 94번. 다음 숫자 1 하나, 2 하나, 3 2개, 4 4개가 적힌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일단 7개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근데 1이 적힌 카드와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2장 이상의 카드가 있어야 된대. 나열했을 때 얘랑 얘 사이에 2장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2장이 있어도 되고 3장이 있어도 되고 4장이 있어도 되고 5장이 있어도 되죠. 그죠? 그럼 너무 많지 않아?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반대의 경우가 뭘까요? 1, 2 사이에 한 장의 카드만 있을 때 제가 1과 2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고 이웃하지 않게 나열을 할 텐데 그 중에 1과 2 사이에 숫자가 한 개 오는 경우를 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이상의 카드가 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1, 2 사이에 물론 카드가 2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3장, 4장, 5장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 2장 집어넣는 것부터 짜증나요. 3, 3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3, 4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4, 4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렇게 구하면 어려우니까 저는 나머지를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1, 2번을 배열하는 방법을 쓸게. 첫 번째, 3, 3, 4, 4, 4를 배열한다. 자, 이거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5팩, 3이 2개로 갖고 4가 3개로 갖고 10가지 방법이 있겠죠. 배열을 맞췄다라고 할게요. 배열했더니 이렇게 됐대. 그럼 지금 저는 전체 경우의 수를 1, 2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볼 거야. 1, 2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잖아. 둘 사이에 일단 숫자가 있으려면. 그 중에 1, 2 사이에 숫자가 딱 하나만 오는 걸 빼면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죠? 그럼 1, 2는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이 6자리 중에 2개 선택해서 1, 2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웃하지 않아. 절대 이웃할 리가 없습니다. 6P2죠, 그럼. 6개 중에 제가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뭐 2, 1 이렇게 선택하면 2, 3, 3, 1, 4, 4, 4 배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체 경우의 수죠. 전체에서 1, 2 사이에 숫자가 1개인 경우만 빼겠다고. 근데 1개인 경우는 노동으로 셀 수 있어요. 1, 2가 이렇게 있을 때 1,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을 때만 그 사이에 숫자가 1개지. 그럼 5개. 그런데 그게 2, 1일 수도 있고 1, 2일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 하셔서 얘를 빼내시면 되겠죠. 20가지? 자, 20가지를 어디서 빼야 돼? 아니, 20가지? 왜 20가지야? 에잉? 아, 맞나? 이거 지금 배열을 안 했군요. 제가 처음에 3, 3, 4, 4, 4 배열하는 게 10가지고 10에 20 곱해야 되죠. 200이죠, 200. 네,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